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노인체육, 특정 질환자를 위한 운동 중에서 관절염. 자, 25번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중요도는 두 개 정도예요. 운동하고 좀 관절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일단 뭐 알고 계시면 관절염 환자들은 좀 운동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절염이랑 그리고 관절염 환자 운동 방법 이렇게 해갖고 25번, 26번 해놨어요. 뭐 관절염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뭐 대부분 퇴행성이죠. 그래서 뭐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잘 못 걷게 되고 운동도 못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운동과 좀 연관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뭐 관절이나 관절 주변에 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자, 이런 환자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요? 일단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 부하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자극들을 자꾸 줘서 이제 이 관절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강한 운동보다는 저강도로 이제 체중 부하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뭐 트레드밀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좌식 바이크 그냥 이렇게 앉아서 뒤로 기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앞꿈치로 하는 거는 권장이 안 돼요. 뒤꿈치로 타라 그러죠. 뒤꿈치로. 그래야 허벅지 운동은 되면서 무릎에 부하가 안 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수중 에어로빅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관절에 무리를 안 주면서 이제 운동도 많이 되고 이제 뭐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도는 3개고요. 자, 27번에 보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의 운동 금기사항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는 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 뭐가 있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또 관절이 자유롭잖아요. 다른 관절보다. 그래서 이제 운동 금기사항. 이거 운동 금기사항은 일상생활에서의 금기사항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을 좀 높게 이렇게 쭉 뻗어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들은 좀 운동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어깨 환자들 보게 되면은 막 이게 좀 스트레칭 한다고 과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어깨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 저기 견봉하고 이렇게 그 극상근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 거기가 약화가 되면서 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탁탁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어찌 됐든 이게 운동에 이제 적응을 시켜주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높게 드는 거 아니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관절이 제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하인드 넥 프레스 그렇죠. 이게 숄더 프레스를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과하게 제껴지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거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이건 국제체력관리학회 같은 데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어깨 충돌이 있는 사람들은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 또 풀업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쭉 이렇게 처음에 준비 동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풀업 그리고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잉 레그레이즈 매달려서 하는 행잉 레그레이즈 이것도 이게 쭉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좋다. 그리고 랩풀 다운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뒤로 당기는 비하인드 랩풀 다운 이런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의사분이 한테 의뢰를 하면 처방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운동에서 제외를 하고 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도 이제 뭐 굳이 이제 노인이거나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게 어깨에서 뚝뚝뚝뚝 소리 나고 좀 불편해요. 이런
회원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 운동 중에 이런 운동들은 좀 제외하고 그 부분을 또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운동들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을 트레이너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28번 보게 되면 요통 환자가 피해야 하는 운동은 무엇인가? 이게 뭐 요통 환자 뭐 이런 데이터 국내 데이터를 제가 보지 못해갖고 뭐 일단 뭐 미국 애들은 뭐 저기 요통 환자가 뭐 전 국민의 뭐 80%가 요통으로 뭐 일생에 저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요통으로 허리 아파 이걸로 뭐 대부분 안 가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제한시켜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구조적인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척추 중에서 이제 부하가 가장 많이 가는 쪽이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운동, 강력한 뭘로 눌러주는 거 이런 거는 뭐 추간판 이런 데가 눌리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운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하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척추를 누를 수 있는 거. 무슨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백스쿼트 같은 거 여기다 엄청나게 무게를 들고 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숄더 프레스 같은 것도 무게를 많이 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다 보면은 척추로 무리가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운동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척추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리는 운동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굿모닝 엑서사이즈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빼주는 게 좋아요. 이제 금기사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다 추간판 탈출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전이증 환자하고 추간판 탈출증 환자하고는 운동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금기사항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이게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건 금기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추간판을 뒤쪽으로 눌러서 걔가 약해져 있는 애를 더 자극을 해가지고 완전히 터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척추 전이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저기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척추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과하게 제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또 금기사항이란 얘기예요. 근데 권장사항은 또 반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허리가 이게 제가 추간판 탈출증이 예전에 있었는데 뭐 이런 분한테 막 그냥 힛업 이렇게 구부리면서 막 이렇게 과하게 하세요. 막 이런 것들 시키면은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이제 복근 운동을 굳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는 크런치 같은 걸로 이제 대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트레이너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것도 중요도 3개. 자, 그리고 29번 보게 되면은 중요도 3개짜리 치매 환자 운동법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 치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 책 저 책 노인 체육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집어넣어 놓기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치매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그 전쟁 세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전쟁을 겪으셨던 그런 세대들 어려서 겪긴 했지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제 뭐 대부분 다 거진 100%가 뭐 치매가 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치매 환자 운동법 이런 거는 뭐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치매 환자들이 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치매가 있으셔서 저도 이제 치매 센터에 상담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분들도 몰라요. 뭔 운동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모르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저희 일본에서 이게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코그니사이즈라 해서 이게 코그니션하고 엑서사이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 인지 기능 이런 걸 얘기하는 코그니션하고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합쳐진 부분인데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 트레이닝과 이제 저 운동하고 합쳐졌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운동도 같이 해주는 이런 방법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둘러서서 이제 스텝업, 다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 이어가는 거죠. 뭐 독수리 그러면 얘는 뭐 리어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지 기능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제 코그니사이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일단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런 트레이닝이 같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매 환자 운동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노인 스포츠 지도사 데뷔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 노인 체육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 스포츠 지도사 보시는 분들 뭐 이런 문제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거진 없어서 굉장히 막 찾아다니고 애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좀 맘먹고 좀 파서 자료를 무료로 다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개하니까 뭐 여기저기 카페 그런 데 가니까 다 내 자료 제 자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유소년 자료도 여기 교재 통해서 아니면 이런 무료 인강을 통해서 공개할 거예요. 뭐 이것도 쫙 퍼지겠죠, 뭐. 어쨌든 여기까지 노인 체육이었습니다.